율립의 원혜성 대표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렸고요. 자본과 경험이 없었음에도 실행력으로 성공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핑. 율립은 꽃, 고구마, 적색무 등 100% 자연 유래 성분으로 화장품을 제조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급스러운 율립의 브랜드 이미지와는 달리 원혜성 대표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 후 임신과 함께 경력이 단절됐고 출산 후 생계를 위해 다시 구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단녀에게 재취업의 문턱은 높았고 몇 번의 도전 후 취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구글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알게 됐고 그곳에서 기초적인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그녀의 창업 스토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험과 자본의 부족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크라우드 펀딩,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원혜성 대표의 율립 창업 이야기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핑 캠퍼스입니다. 입술 화장을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혹은 입술과 혀가 접촉하면서 립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립스틱을 따라서 바르거나 먹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립스틱들은 유해 성분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다곤 하지만 미량으로 타르 등의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립은 시중 화장품에 유해 성분을 걱정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DA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먹는 립스틱의 양은 3kg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많은 화장품에 흔하게 포함되는 화학성분인 타르나 인공색소가 몸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원혜성 대표가 직접 임신하고 립스틱을 바르면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괜찮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립스틱을 찾기가 어려웠고 아이가 딸인 경우 어릴 때부터 엄마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바르고 먹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게 돼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로서 화장품을 바르고 아이를 안았을 때 혹시 아이 피부에 화장품이 닿을까봐 피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성분을 찾아서 화장품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율립은 제품 개발 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첫 물량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원혜성 대표는 당시 1인 기업으로 노트북 살 돈도 없어서 PC방에서 틈틈이 사업을 준비해오던 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통을 시작할 매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먼저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제격이었겠죠. 율립은 2017년 당시 크라우드 펀딩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목표 금액 대비 350% 달성률을 기록했고요. 이후 율립은 카카오 메이커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더 찾고 있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한 아마존을 통해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율립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100% 온라인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반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박람회나 유통회사에서 연계하는 행사에 참여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립의 원혜성 대표는 제품을 개발했던 단계부터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제품의 컨셉과 색감 등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첫 크라우드 펀딩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은 마케팅 채널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무자본, 무경험 창업이었던 만큼 절박했던 원혜성 대표는 잠재 고객이 모여있는 인스타그램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개인 카톡과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펀딩 소식을 열심히 알렸다고 합니다. 현재 율립의 주 수입원은 립스틱을 비롯한 화장품 제품 판매 매출에서 발생되고요. 국내에서는 약 55%, 해외에서는 약 45%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한 만큼 율립의 모든 업무는 원혜성 대표의 손을 거쳐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요. 원혜성 대표는 제품 개발, 마케팅, 해외 진출 등 모든 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 1명, 해외에 1명의 직원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율립은 자본과 전문성, 마케팅 등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화장품이 나와 내 자녀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 비록 전문성은 부족해도 더 깊은 수준의 정보까지 살펴보게 되고요. 크라우드 펀딩할 때 한 사람의 펀딩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원혜성 대표의 출신 대학 총장님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최선의 노력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율립은 자체 제조시설을 갖지 않고 있는데요. 화장품 아웃소싱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포장재도 위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원혜성 대표는 인터넷 검색으로 관련 업체들을 찾았고 직접 업체들에 연락해 파트너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율립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사무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자의 거주지에서 업무를 보고 주 1회 정도 화상회의를 통해 미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무실 임대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율립의 원혜성 대표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렸고요. 자본과 경험이 없었음에도 실행력으로 성공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율립의 순수한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